자, 좀 더 이어서 봐볼게요. 예, 명제 증명인데, 이제 어떤 명제가, 원래 명제라는 건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인 거를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증명이라고 하는데, 증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중등 교육과정에 삭제됐기 때문에, 맞아요? 증명이라는 용어를 이제 교육과정 상에서는 이제 이때 처음 듣는 겁니다. 아, 이게 증명이구나, 이렇게. 맞았죠? 예. 근데 증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직접 증명법은 원래 있던 증명법이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명칭을 획득한 그런 느낌이지 뭔가 직접 증명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번째,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증명법은 이제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만들어낸 증명 방법이에요. 간접 증명법은 갈래가 크게 귀류법하고 두 번째 대우 증명법이 있어요. 좀 전에 배웠던 용어가 나오죠? 대우 증명법, 대우, 그죠? 네. 자, 귀류법은 뭐가 귀류법이냐? 귀류라는 게 돌아갈 귀자에 오류할 때 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옳다는 걸 증명한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결론을 부정하면서 시작해요. 자,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이끌어내는 증명 방법. 이걸 귀류법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모순 뭔지 알죠? 모순이 뭐예요? 맞아요. 창 모자에 방패 순자를 씁니다.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의 대결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 알겠죠? 예. 두 번째 대우증명법인데 얘는 대우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대우명제도 어떻게 만듭니까? P면 Q이다가 있으면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not Q가 뭔데요? 결론을 부정한 거죠. 즉 대우명제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론을 부정한다는 특징이 있고 얘도 결론을 부정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간접 증명법의 공통점은 결론을 부정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간접 증명법은 결론을 부정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증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웃긴 게 그냥 결론을 부정해서 스타트를 끊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부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대우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우 증명이 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이끌어내졌어. 그럼 귀주법을 쓴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결론을 부정하면서 시작하면 돼. 내가 굳이 귀주법을 쓰겠다, 대우 증명법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결론을 부정하면서 증명을 시작하면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와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직접 증명법이 뭐냐를 얘기할 때 간접 증명법과 구분짓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하지 않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직접 증명법에 대한 설명으로 쓰죠. 그냥 간접 증명법과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우는 증명 방법은 방금 배운 직접 증명법과 그 다음에 귀류법 그리고 대우 증명법, 마지막으로 수학원에서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증명 방식은 딱 4가지밖에 없는데 벌써 3개를 다 배우신 거예요. 알았니? 알았어요. 자, 볼까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고 했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이제 실수 ab에 대해서 a도 0이고 b도 0이다. 졸라 당연하죠. 근데 원래 졸라 당연한 명제일수록 증명이 쉽지 않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해봐요. 뭘 넣어야 저게 0이 아닌 걸 넣으면 0이 안 되잖아요. 1 넣어도 안 돼. A에 1 넣어보고 B에 2 넣어보세요. 안 되죠. 파에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증명 아니에요. 모든 실수 A, B를 넣어봐야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증명이 어렵다니까요. 생각보다. 알겠죠?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구해줄 구원투수가 바로 뭐냐면 귀류법이에요. 혹은 대우 증명법, 간접 증명법이에요. 이게 지금 직접 증명이 어려우니까 간접 증명을 시도해 볼게요. 그럼 결론이 누굽니까?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게 결론이죠. 자, 결론을 부정해 볼게요.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하면 이렇게,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해보잖아요. 그럼 0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저는 결론밖에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뭘 증명해버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0이 아니다. 이걸 증명한 거잖아. 근데 이 명제는 원래 명제가 뭐예요? 대우 명제예요. 그죠?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즉 뭘 쓰게 된 거예요? 대우 증명법을 쓰게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우 안 만들어도 돼요. 알겠죠? 그냥 결론을 부정하고 증명을 하다 보면 대우 증명법이든 귀류법이든 둘 중에 하나가 먹히게 돼 있어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는 대우 증명법을 쓴 거긴 해요. 이건 사실 직접 증명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직접 증명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A 곱하기 B가 짝수니까 곱이 짝수이려면 짝짝되고 짝홀되고 홀짝되거든요. 맞아요? 홀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것도 대우 증명법을 쓰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결론을 부정해 볼게요. 결론을 부정하여 A, B가 모두 홀수라 하면 홀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를 2m-1 B를 2n-1 단 m, n은 자연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때 A, B의 곱은 뭐가 되냐면 2m-1 곱하기 2n-1이고요. 얘를 전개해보면 4mn 2m-2n 플러스 1 나오잖아. 얘를 2로 묶어보면 2mn m n 플러스 1 이게 되니까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지.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는 짝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홀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A, B가 짝수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A, B가 홀수라는 결론이 나와요. 내가 어디 가출했나? 알겠죠? 예. 따라서 뭐가 증명이 되냐면
A, B가 모두 홀수이면 A, B도 홀수이다. 이게 증명됐고요. 지금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시작했는데 얻어진 참인 명제는 뭐가 되죠? 원래 명제 대우 명제네요. 마찬가지로 대우 증명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대우 증명법을 썼구나.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다음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여라. 이거는 그 고1 고등수학 하 중간고사 서술형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증명을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빈칸을 채우게 시키는 경우가 많고 직접 증명을 시킨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냥 증명해라 이렇게. 그럼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루트 3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저 얼마인지 아는데요? 대충 1.7 얼마 그게 얼마인지 아는 거야? 야, 비순환 무한소수 끝까지 알아야 먼저 아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루트 3을 끝까지 계산을 해야만 유리수가 아닌 걸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형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할 수가 있어 없어? 우리가 하다가 사망하겠지. 대를 이어서 계산하고 대를 이어서 계산하고 이러다 지구가 멸망하고 뭐 이럴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애당초에 직접 증명이 가당키는 한 소리야. 여기서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결론을 부정해 볼게요. 결론은 뭐예요? 루트 3이 유리수이다. 아니,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여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하자. 자, 이 증명 좀 어렵습니다. 이 증명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유리수의 정의요. 강혜진 학생? 유리수의 정의가 뭔가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아까워요. 비슷한데 자연수? 그렇죠. 네, 자연수 나타낼 정수분의 정수요. 수 있는.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수 체계가 정수 바로 윗급이잖아요. 그럼 그 이전 걸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 이전 게 정수잖아.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꼴.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자연수분의 자연수꼴도 여기서 말이 되는 게 루트 3이 양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유리수의 정의에 의하여 루트 3은 A분의 B 단 A, B는 자연수. 원래 정의에 의하면 정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양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로 해도 상관없고요. 알겠죠? 두 번째 A, B는 서로소요. 선생님 서로소가 아니어도 되지 않나요? 서로소가 아니면 증명이 안 돼요. 이거 빠뜨린 학생들은 다 증명에 실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결국 약분해서 서로소가 되게 할 수 있잖아. 유리수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서로소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제가 별표 쳐준 이유는 서술형 답안 작성하다 실패한 학생들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서로소가 기억이 안 나서. 알았니? 어떻게 하던데 이거 다 망하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는 루트 3A잖아요. 양변을 제곱해보면 B의 제곱은 3A 제곱이죠. B의 제곱이 3A 제곱이라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큰 걸 알아낼 수 있어요. 뭘 알아낼 수 있냐면 B의 제곱은 3의 배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치? 근데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B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당연히 B도 3의 배수여야 돼요. 그잖아. 네. 따라서 B도 3의 배수입니다.
b가 3의 배수라는 건 b를 3k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b의 제곱은 3a의 제곱에서 9k의 제곱은 3a의 제곱이 되거든요. 다시 써주면 a제곱은 3k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죠? a의 제곱은 3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a는 자연수니까 a도 3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류가 발생했네요. b도 3의 배수이고 a도 3의 배수이면 서로 소조건의 모순이죠. 그죠? 이는 a, b가 서로 소라는 조건의 모순입니다. 그럼 이 모순은 왜 발생한 거야? 니네가 유리수가 아닌 걸 유리수라고 치니까 발생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증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완전히 쉬운 증명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서술형 문제로 내게 되면 굉장히 좀 변별력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부분점 주어가면서 이렇게 점수 긁으면 학생들 잘 등급을 잘 나눌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서술형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 답안 잘 쓰셔야 되는데 서술형 대비를 그때 가서 해봐야 늦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건데 선생님? 최대한 제 흉내를 내세요. 그러면 절대 1점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대한 제 흉내를 내세요. 알았죠? 야, 답을 이렇게 써놨는데 누가 감점을 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치? 예. 그럼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증명 재밌죠? 뭐 하라고 하면 좀 짜증나겠지만, 그쵸? 예. 여튼 뭐 보고 이해하시는 수준이면 됩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 관계식의 분류인데 관계식을 우리는 이미 한번 분류한 적 있어요.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볼까요? 알겠죠? 수학에서 관계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같느냐 다르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수학에서 관계식이라는 건 같음과 다름을 구분하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같았을 때는 우리가 뭘 쓰죠? 등식을 씁니다. 같을 등자잖아요. 달랐을 때는 뭘 쓰죠? 부등식을 쓰죠.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등식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아, 유진 잘했어. 그리고 이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지금 위치를 매칭시키면 돼요. 항등식이랑 절대 부등식이 유사한 개념이고요. 방정식하고 조건 부등식이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출제 코드도 달라요. 항등식은 풀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변수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미정계수를 결정하시오 라고 문제를 내잖아요. 맞아? 그럼 절대부등식 역시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것도 가끔 나오긴 한데 사실 절대등식은 뭐도 많이 나오냐면 증명이 더 많이 나와요. 이게 항상 참인데 왜 항상 참인지 보여봐. 이런 식으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부등식을 증명한다는 건 대소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대소 관계를 확정하는 거니까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누가 더 크거나 같다, 누가 더 작거나 같다 이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뭐가 되냐면 대소 판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방정식은 뭐 하는 거예요? 미지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부등식은 달라요, 뭐가?
얘도 미지수를 구하라는 거야. 물론 주로 조건 부등식은 미지수가 하나의 값이 아니고 범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하나의 값이 나오는 부등식도 있잖아.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풀면서 느꼈죠? 2차 부등식 풀었는데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부등식이 해라고 해서 무조건 범위가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이걸 머릿속에 담은 상태로 문제를 바라보셔야 문제가 지금 뭐 하자는 건지가 잘 보여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린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절대 부등식의 증명이요. 왜냐면 조건 부등식 지금까지 다 풀었잖아, 고등수학 상에서. 사실은 이 관계식을 분류를 이 문제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절대 부등식의 증명, 이거 하나 때문에 넣은 거야 지금. 알겠지?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갈 거야. 근데 절대 부등식의 증명은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대소관계의 확정이죠. 그래서 대소 판정법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알겠니? 이거 고등수학 상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기억나요? 어떤 두 수 혹은 식을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개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죠. 첫 번째, 빼거나, 두 번째, 거듭 제곱해서 빼거나, 세 번째, b를 이용하거나. 기억납니까? 안 나면 쓰면서 기억나면 돼요. 알겠죠? 예. 자, 첫 번째, 직접 빼는 거예요. 당연히 직접 빼보면 상황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P에서 Q를 뺐더니 양수인 상황, P에서 Q를 뺐더니 0인 상황, P에서 Q를 뺐더니 음수인 상황. 맞아요? 이제 제가 이런 걸 써도 되겠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기호 기억나죠? 두 줄 화살표고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뭔지 기억나죠? 무슨 기호? 무슨 기호라고 했지 쌤이? 동치 기호요. 네, 물론 필요 충분 조건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단순 무식하게 빼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뺄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소ộc 관계를 판정할 수 있죠. 여기선 제가 이제 제곱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걸 확장할 때 보통 수학 1에서 많이 확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위에 P 빼기 Q 있죠. 그게 그냥 빼는 게 아니고 홀수번 거듭제곱 빼는 걸 얘기하는 거야. 1제곱 1제곱. 그 다음에 내가 제곱 써놨잖아. 이건 짝수번 거듭제곱해서 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홀수번 거듭제곱하면 부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짝수번 거듭제곱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어버리거든. 맞아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P와 Q가 둘 다 양수일 때가 기준이에요. 음수일 때 판정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둘 다 양수일 때가 기준이고 이랬을 때 짝수번 거듭제곱해서 뺀 게 양수일 수 있고 짝수번 거듭제곱해서 뺀 게 0일 수 있고요. 짝수번 거듭제곱해서 뺀 게 음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P가 Q보다 큰 거고 이때는 P하고 Q하고 같은 거고 이때는 P가 Q보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P가 음수고 Q도 음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2번은 바뀌지 않고요. 1번과 3번이 대소관계가 서로 바뀝니다.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그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1번과 3번이 대소관계가 바뀐다는 거. 세 번째, B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B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P가 양수, Q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P를 구해보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가분수 1보다 큰 가분수이거나 1과 같은 가분수이거나 1보다 작은 가분수이거나 아니 진분수죠. 네, 진분수이거나 이렇게. 여기에다가
개념 시험 봐보면 1 대신 0이라고 적는 놈들 꼭 나오거든.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2라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럼 양수일 때는 이때는 P가 Q보다 큰 거고 이때는 P와 Q가 같은 거고 이때는 P가 Q보다 작은 거고요. 이 경우에도 P와 Q가 둘 다 음수이면 2번은 변화 없고요. 1번과 3번은 결론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양수일 때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뭐 음수일 때는 바꿔서 하면 되는 거니까. 알았니? 그리고 이제 대수 판정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럼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빼거나 거듭 제곱해서 빼거나 B를 구하거나. 뭐라고요? 빼거나 거듭 제곱해서 빼거나 B를 구하거나. 니네 실제로 문제 풀 때도 그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야. 자, 절대부등식을 다 증명하려고 해. 알겠지? 그럼 니네 뭘 선택하는 거야? 뺄 것인가? 거듭 제곱해서 뺄 것인가? B를 이용할 것인가? 이걸 니네가 선택하란 말이야. 이게 못 풀고 있다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 빼거나 거듭 제곱해서 빼거나 B를 구하야 되잖아. 아 이러면서 그때부터 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죠. 알겠니? 자 얘는 뭐냐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대소 관계가 일치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우리가 그 홀수번 거듭제곱과 짝수번 거듭제곱의 차이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살짝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수학 1 가면 더 자세히 합니다. 알겠죠? 예. 양수 조건이 있어야만 짝수번 거듭제곱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음수이면 거듭제곱하면서 대수관계가 바뀌어버리니까. 알았니? 자, A란 양수가 B란 양수보다 크다. 이게 이미 알려져 있으면 당연히 A 제곱을 하든 B 제곱을 하든 A 제곱이 더 큽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찬가지로 양수일 때 뭐 홀수번 제곱하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양수권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홀수번 거듭 제곱할 거면 A 4제곱을 하든 B 4제곱을 하든 대소관계가 계속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중에 딱 하나만 참임을 보이면 나머지 다 자동으로 참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겠니? 근데 이제 이거는 니네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알겠지? 또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까지는 납득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건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4제곱근이라고 해서 수학 1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4제곱하면 A가 되는 수, 4제곱하면 B가 되는 수. 별거 아니죠? 예.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짝수번 거듭 제곱해도 결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부등식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양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홀수번 거듭 제곱하는 경우에는 양수 조건이 필요 없고요. 얘는 그래서 실수 A, B입니다. 당연히 양수 조건을 가지고 홀수번 거듭 제곱해도 상관없다고요. 알겠죠? 예. 자, 이때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으면 A 세제곱은 당연히 B 세제곱보다 크고 이건 A, B가 둘 다 음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A 5제곱은 B의 5제곱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립한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거듭 제곱근을 씌울 때도 세제곱근 루트 A가 세제곱근 루트 B보다 더 크고요. 5제곱근 루트 A가 5제곱근 루트 B보다 더 크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성립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참인 걸 할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참인 줄 알면 나머지 다 자동으로 참니다. 이런 얘기야. 자, 넘어가도 되겠죠? 제가 딱 8번까지만 풀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시간 남으면 문제 풀 시간 좀 드릴게요. 이거 별표를 좀 줄게. 왜 별표를 좀 주냐면 이거 니네 다 아는 부등식이거든. 근데 막상 문제 풀 때 풀으라고 하면 못 풀어. 그러니까 또 이유를 잘 모르겠다. 알겠지? 이게 0보다 큰 아니냐고 물어보면 다 예라고 대답하거든. 근데 문제 풀 때 이걸 이용하지 못해요. 알겠지? 그래서 별표 하나 줄 거야. 좀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절대 부등식 좀 기억해서 쓰는 거고요. 얘는 부등식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해도 상관없거든요. 예, 그래서 식 2라고 하면 2를 곱할 수 없기 때문에 2분의 1을 묶어냈었지만 이거는 부등식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그러니까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더하기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 a제곱 한 개하고 b제곱 한 개하고 마이너스 2ab를 엮으면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죠? 그쵸? b제곱 하나하고 c제곱 하나하고 2bc를 엮으면 b 마이너스 c의 제곱을 만들 수 있고요. 남은 c제곱 하나하고 a제곱 하나를 가지고 2ca하고 엮으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성립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을 증명하고 난 이후에는 항상 등호의 성립 조건을 써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는 B는 C일 때 성립합니다. 이게 고등수학 4항의 곱셈 공식 그 10번 공식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기억나시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A 맞아요? 거기 곱해져 있는 그 식이잖아요. 그거 그죠? 8번이라고? 10번이야. 10번이라고. 아, 그럼 아무튼 알잖아. 알겠지? 여튼 그래요. 네. 자, 그럼 모두가 알겠어요? 모두가 알겠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이제 모두가 쓸 수 있겠냐고. 나오면.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거요, 아래 있는 거요? 뭔 말이야? 다 똑같은 식인데 뭘 위에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좀 기억해서 잘 활용하라고. 알았니? 자, 다음 얘 봐볼까요? 얘는 증명을 어떻게 하는 게 나는 가장 아름다운 거냐면 원점에서 두 실수 A, B까지의 거리의 합은 맞아요? 예. 두 실수의 합의 원점에서의 거리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만약에 두 수의 부호가 같다면 당연히 더한 만큼 멀어질 거니까 등호가 성립할 것이고요.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면 부등호가 성립하겠죠. 하여튼 뭐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 뜻인데 그 절대값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좀 불편한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증명을 그렇게 쓰는 게 더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쓰는 게 더 힘드니까 이걸 만약 증명하라고 하면 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빼죠? 못 빼겠지. 못 빼겠잖아. 우리한테는 다른 옵션이 있잖아. 뭐 하면 된다고? 어느? 거듭 제곱해서 뺄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제곱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절대값이니까 다 양수잖아. 맞아?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빼면 될 거 아니니 아가들?
맞니? 근데 여기서 니네 절대값의 성질 하나 써야 돼. 절대값 성질 중에서 졸라 중요한 게 하나 있었잖아. 뭐가 있었어? x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의 절대값이나 그냥 x의 제곱이나 셋 다 똑같다고 했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절대값 a 제곱이 나올 텐데 걔를 그냥 a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항은 이 절대값 a 절대값 b가 될 거야. 그리고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이 뒤에는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절대값 성질 하나를 더 쓸 거야. 고등상에서 뭘 배웠냐면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y다 라는 사실을 배웠어. 맞아? 그럼 이 절대값 a 절대값 b는 이 절대값 ab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 뒤에 거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사라지기 때문에 누가 남냐면 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남게 되죠. 근데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절대값 ab가 항상 ab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이지. 아니야 마니아 아들 맞지? 자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하지? 친구들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을 또 하나 배웠죠. 사실 절대부등식 엄청 많기 때문에 뭐 다 외울 순 없고 잘 나오는 것들만 기억하면 돼요. 크게 3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저 위에 게 들어가. 알았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